세금 한 푼도 못 준다. 10년 전쟁의 승자는 누가 됐을까? 자, 우리 정부와 10년간 소송 전쟁을 벌인 론스타 이야기입니다.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 세계은행 산하에 있는데요. 이 판정 결과가 바로 어제 나왔습니다. 그동안 우리 정부와 론스타의 길고 길었던 이 10년 악연을 간략하게 정리해봤습니다. 먼저 영상 보고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금융당국의 개입으로 인하여 인하된 가격의 위안화를 매각함으로써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10년간의 소송 끝에 우리 정부가 론스타에게 3,100억 원, 그러니까 2,900억 원에다가 이자까지 해서 3,100억 원을 배상하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 적은 금액은 아닙니다.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가 이렇게 판정한 근거는 뭔지 박성배 변호사께 여쭤보겠습니다. 일련의 과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997년 외환위기의 여파로 2002년에 외환은행이 인수합병 시장이 나옵니다. 그렇지만 인수하겠다고 나서는 기업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해외 자본 사모펀드 론스타가 입찰 과정도 거치지 않고 2003년 외환은행을 인수하기에 이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곧바로 헐값 매각 논란입니다. 네. 인수하자마자 외환은행 주가가 상승하면서 1조 원 상당의 평가 차익을 론스타가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다 헐값 매각 이후에 전 론스타 대표가 주가 조작을 한 혐의도 포착되게 됩니다. 이 논란에 론스타가 기름을 붓게 되는데 인수금액의 3배 상당에 해당하는 6조 원의 외환은행 매각을 시도하게 된 것입니다. 먼저 2007년에 홍콩 HSBC 은행의 매각을 시도했지만 금융위원회가 승인을 당분간 보류하게 됩니다. 그러다 결국 HSBC는 물러나게 되고 2012년에 다시 하나금융주주의 매각을 시도하는데 이때는 최초 매각을 하려고 했던 6조 원보다 상당히 줄어든 4조 원의 하락을 감수하고 매각을 하기에 이르게 됩니다. 이렇게 되자 론스타가 한국 정부가 매각 승인을 지연함으로써 투자이익이 크게 줄었다면서 소를 제기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 가지 청구를 하여 왔는데 결국 ICSDID는 여러 청구 중에 단 하나 금융지주에 매각하는 과정에서 한국 정부가 승인을 지연한 행위는 공정, 공평 대우 의무에 위반하였다고 판정하면서도 당시 주가 조작 논란이 있어 승인이 지연될 수밖에 없었다는 사정을 들어 50% 과실 상계를 하기에 이릅니다. 이에 따라서 2,890억 원 정도를 배상하고 그에 따른 이자 185억 원도 추가로 배상하라는 판정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렇군요. 설명을 정말 잘해주셨습니다. 그 10년을 요약해서 설명하기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렇죠. 어려우셨을 것 같습니다. 아까부터 열심히 요약하시던데. 자, 배상 금액이 애초에 론스타가 요구한 금액의 4.6%에 불과하다. 그래서 이 언론 보도들 일각에서는 소송전에서 이겼다고 봐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의원님, 사실 전문가들 일각에서는 이게 착시 효과에 불과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던데 어떤 의미입니까? 론스타는 사실은 아까 잠깐 박성배 변호사님 설명하셨습니다만 그 헐값에 사들이고 아주 비싼 값에 매각하면서 먹튀 논란이 있었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놀라운 건 뭐냐면 론스타가 그러면 우리 국내법에 따른 그 인수 자격이 있었느냐는 문제예요. 론스타는 그런 자격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 익숙하게 들어보셨습니다만 금산분리 원칙이라는 것이 있어서 산업자본 혹은 이제 산업 분야에 투자를 하고 있었던 자본이 그 금융 분야를 인수하거나 운영해서는 안 돼요. 네. 여러 그 역사적인 그 경험 때문에 이 원칙을 지키고 있는데 론스타 때는 이게 왜 갑자기 그 헐값으로 매각이 가능하게 되고 또 운영도 가능하고 또 그 헐값으로 엄청난 가격에 또 팔고 또 나가는 거를 다 왜 수수방관했느냐라고 하는 또 다른 문제가 있거든요. 이 과정에서 론스타는 엄청난 이익을 남겼고 게다가 이번 소송 끝에 3천억을 더 땡겨갈 수 있는 우리 국민의 혈세를 땡겨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지금 된 거니까 이거는 우리가 론스타가 걸었던 6조 몇천억 원 정도의 손배 소송에서는 사실은 이겼다고 볼 수도 있지만 그 본질적으로 들여다보면 자격도 없는 사람들이 외환은행을 인수했다가 또 매각하는 과정에서 엄청난 이익을 보고 게다가 거기에다가 또 국민 혈세까지 쥐어줘야 되는 상황이냐?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네. 그 당시에 이 관여됐었던 금융 관료들에 대한 책임이 다시 한번 좀 재조명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역시 정무일을 하셔서 그런지 역사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계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본데 좀 환율이 좀 걱정이에요. 지금 환율 많이 올랐다 얘기 나오는데 1,350원 막 넘어가지 않습니까? 이러면은 더 저희가 물어줘야 될 돈이 많아지는 것 같은데 어떠세요? 그렇죠. 이게 다 우리 세금으로 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도 뭐 6조라는 어떤 청구 금액에 비해서는 현저히 떨어진 가격에 어떤 돈을 배상해야 되는 입장에서 그나마 좀 다행이라고 할 수는 있는데요. 어쨌든 지금 정부에서는 취소 신청을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 판결이 나온 게 그 3명의 재판관 중에서 1명은 한국 정부는 아무 책임이 없다. 그래서 배상을 할 필요가 없다라는 소수 의견을 냈거든요. 네. 이것에 근거해서 지금 한동훈 장관 같은 경우에 이것에 대해서 이제 취소 신청을 한번 해보겠다, 법적으로 다시 다퉈보겠다. 왜냐하면은 당시에 그 외환은행 매각하고 이럴 때 그 외환 카드 주가 조작 사건을 밝혀내서 결국 관련자를 혐의를 입증해가지고 징역에 보내 실형을 받게 한 장본인이 한동훈 장관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 사건을 자세히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것을 취소 신청을 해서 물론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는 않다고 하지만 이게 일부라도 어떤 취소 신청한 부분들이 받아들여진다면 또 한동훈 장관의 인기는 더 올라가겠네요. 그렇죠. 한동훈 장관이 그래서 이 돈을 줄 수 없다. 국민 혈세로 낼 수 없다. 이렇게 말하고 나섰습니다. 보시죠. 론스타가 청구한 청구액보다 많이 감액되기는 했습니다만 정부는 이번 중재판정부의 판정에 대해서 수용하기 어렵습니다. 정부는 취소 신청 등 후속 조치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피 같은 세금이 단 한 푼도 유출되지 않아야 한다는 각오로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박성배 변호사께 여쭤보겠습니다. 취소 과정이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아까 듣기로 판정 취소 이 번복률이 15%밖에 안 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다뤄볼만 합니까? 다퉈볼만 합니까? 원리금 3,100억 원을 배상해야 하는 상황인데 120일 내에 취소 신청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재심의를 진행한다고 하더라도 1년 이상이 소요됩니다. 그 사이에 이자가 상당 부분 늘어날 것이라 최종 패소 판결을 받았을 때 국민의 부담은 그만큼 더 늘어나게 됩니다. 사실 취소 신청을 했을 때 인용률이 15%에 불과하고 취소 신청 사유도 중대한 절차 위반 등에 한정돼 있습니다. 결코 만만치 않은 취소 신청 소송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결국 법리적인 판단 여부에 달려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즉 법리적으로 번복될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하는지 그리고 취소 신청이 나아갔을 때 그 구성원들의 면면이 취소 신청을 받아들일 수 있는 상황인지를 면밀하게 따져서 결정을 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런데 조금 전에 박용진 의원님 말씀해 주셨지만 이 론스타와의 질긴 악연에는요. 현 정부 인사들이 좀 엮여 있습니다. 저희가 이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 같은 경우에는 당시 이 론스타 법률 대리인을 맡았던 김앤장이 고문을 맡았고요. 추경호 지금 부총리 같은 경우에는 당시 재경부에 있었고 또 금융위에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 이러니까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현 정부 이 경제 라인이 단초가 됐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 것 같은데 일단요 한덕수 총리 같은 경우에는 관련성에 지금 선을 긋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그 목소리 듣고 이야기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경제부총리로서 국회에서 2005년 이때 그러한 그 상황에 대해서 제 소신도 얘기하고 답변도 하고 했었던 것이지 이 하나의 그런 그 조치에 대해서는 저는 전혀 참여한 적이 없습니다. 김앤장 씨는 참여하신 적이 없다. 참여한 적 없습니다. 자, 이렇게 참여한 적이 없다 얘기하고 있지만 또 이렇게 민형사상의 문제를 어떤 책임 소재를 지을 수 있느냐 당시 공무원들에게 이런 반론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이 혈세 낭비의 단초가 현 정부의 경제란이다 이렇게 꼬집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윤석열 정부 경제 라인을 이끄는 추경호 경제부총리,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수천억 혈세 낭비 참사의 단초를 제공한 장본인입니다. 특히 추경호 부총리는 지난 2003년 재정경제부 은행제도 과장으로 재직하면서 론스타의 외환은행을 매각하는 과정에도 관여해 이번 참사의 시작과 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다시는 이런 참사가 없도록 반면 교사로 삼는 것은 물론이고
론스타 혈세 낭비 사태에 책임 있는 경제 라인을 재점검해야 합니다. 자, 모피아라고 불리는 이 경제 관료, 재정 당국과 금융 당국 플러스 마피아, 이 뜻의 모피아. 그리고 검찰의 심장부에는 당시 이제 수사를 맡았던 그 외환카드 주가 조작 관련된 수사를 맡았던 대검 중수부. 아까 저희가 CG로 잠깐 짧게 보여드렸지만 뭐 이복형 금감원장, 한동훈 지금 법무부 장관, 또 당시 윤석열 대통령 부부장으로 있었는데 이렇게 주가 조작 의혹 수사를 했었다. 당시 관료들 뭐 이렇게 다 엮여 있는 이런 모습인데요. 뭐 책임론에서 이 앞에 인사들, 경제 당국 인사들은 좀 자유롭지 못할 것 같다 이런 의견이 나오는데 어떻게 보세요? 근데 이제 경제 당국 인사들이 그 당시에 론스타 문제를 할 때 나름 국익을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했겠죠. 그런데 이제 지금 그때 그 위치에 있다 보니까 지금 또 경제 수장들이 되다 보니까 그거를 문제 삼는 건 너무 좀 침소봉대하는 거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오히려 그 당시에 윤석열 대통령이나 한동훈 장관, 이복형 금융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수사를 열심히 해갖고 론스타를 유죄를 만들었잖아요. 사실 이번에 그 중재 판정부 3인 중에 한 명은 한국이 배상할 돈이 0원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이유가 그 론스타 수사를 통해서 유죄를 받았기 때문에 론스타에 귀책 사유가 있다. 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뭐 어떻게 또 수사는 잘했으니까 그분들께 우리가 다시 한번 기대를 걸고 이번에 이의 신청해갖고 15%면 낮은 확률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든지 해갖고 한동훈 장관 말대로 배상 0원 받아냈으면 합니다. 자, 이슈는 계속 이어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복형 금감원장인데 금융위원장이라고 하셔서 정정하겠습니다.